오늘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 근데 아직까지 큰 업데이트라든지 별다른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는 시장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한 소식 및 분석들 한 번씩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의 대형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겪게 될 경기 침체는 2008년도 때 것과는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2008년도 때 같은 경우는 민간 부분이 더욱더 우려가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공공 부분이 더 우려가 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2008년 같은 경우는 기업, 소비자, 주택 소유자 등 경제 주체들이 일시적으로다가 거대한 신용 위기에 몰리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으나 이번에는 다르다. 왜냐? 해당 경기 주체들 같은 경우는 저금리 정책 영향 때문에 당분간 비교적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다. 또한 예를 들어서 2008년도 때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평균 부채 기간이 8년이었는데 지금은 이것도 11년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자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반면에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출이 계속해서 늘었었죠. 그리고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봐도 연준이 이렇게까지 큰 자산을 들고 있었던 적이 역사적으로다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2008년도 때 당시에 그들의 대차 대조표가 8,800억 달러. 그리고 작년 1분기입니다. 올해 1분기가 아니라 작년 1분기에 9조 달러에 육박했다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상황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10조 달러 가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연준은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번 경기 침체 상황에서 민간보다는 공공 부분을 더 우려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미국 증시 같은 경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예상에 따르면은 높으면은 4,600포인트, 낮으면은 3,000포인트까지 떨어지거나 제자리 걸음 4,000포인트 정도가 될 수 있다. 한마디로 별 의미 없는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를 수도 있거나 내릴 수도 있거나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만큼 지금 확신이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서는 올해 거시경제 및 전세계 자산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로 지목이 되고 있는 일본 중앙은행의 움직임. 그들은 지금 저금리 상태를 유지하는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을 시행하고자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10년물 국채를 계속해서 사들이는데도 한계가 오게 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지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속 불가능한 일이다. 예를 들어서 지난 12월 일본은행이 한 달 국채 매입 계획을 9조 엔으로 발표를 했는데 상황이 통제를 벗어나자 하루 만에 반달치 물량을 사들여 버렸다라고 합니다. 바로 4조 6천억 엔어치 국채를 몽땅 사들인 것인데 이러한 시스템은 유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2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0.25% 추가적으로 인상하고 일본도 금리 정책을 상향하는 쪽으로 바꾼다라면은 자산시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정말 미지수다. 다음 주 일본은행의 정책 미팅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 중앙은행이 드디어 금리 인상을 용인하게 될 경우 일본 정부의 이자 부담 급증, 일본 금융기관의 자본 적정성 문제, 그리고 미국의 국채를 판매하는 등에서 오는 여러가지 전세계 금융시장의 동요,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거시경제는 아직도 미궁 속이다. 2023년 1분기 자산시장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이는데 앞으로 남은 한 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예측을 섣불리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반면에 이러한 분석도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터 블런치 분석가, 전에 비트코인이 15,000달러 선까지 떨어졌을 때 바닥 찍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내 직감이 맞다라면은 암호화폐 시장은 바닥을 찍었다.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 거시경제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거시경제에 눈이 가려져가지고 판단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과연 그런 것일까요? 거시경제든 나발이든 전부 다 차트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일까요? 차트야말로 모든 것을 판단해 줄 수 있는 것인가? 비트코인 바닥은 지금 찍힌 것인가?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뉴스를 전하면서 거시경제 문제 때문에 어떤 블랙스완 이벤트가 일어날지 몰라서 암호화폐 시장 및 자산시장의 앞으로의 움직임을 예측하기가 힘들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특히나 최근에는 SEC라든지 디지털 커런시 그룹 관련된 문제 때문에 악재가 해소되기 전에는 상승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게 다 눈가리 속임수였었나라는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 같은 코린이, 전 아직도 코린인 것 같은데 저 같은 코린이가 안전하게 돈을 버는 방법은 하락장 때 분할 매수해가지고 들고 있다가 불장 때 던지는 것 정도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텍사스의 유명 대학인 텍사스 A&M이 이번 학기부터 첫 번째 비트코인 강좌를 개설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학생들이 비트코인 수업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해당 수업의 이름은 비트코인 프로토콜이라고 하고요. 엔지니어링 및 비즈니스 스쿨 대학과 함께 개설이 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해당 수업 같은 경우는 또 한국계 비트코인 개발자인 지미송이 만든 비트코인 프로그래밍을 따라하고 비트코인 도서관을 만드는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힘을 내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채굴자들은 여전히 힘들다. 비트팜스 같은 경우는 블록파이에 2천만 달러 채무를 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앞으로 운영이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이제 숨통 트일만 하니까 좀 버텨봐야 되겠죠. 근데 한 가지 재미난 것은 채굴자들의 캡슐레이션, 그들이 들고 있는 비트코인을 다 팔고 났더니 지금 바닥이 찍힌 것처럼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역사는 반복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분석들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비트코인 1개 이상을 보유한 지갑 숫자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 가격 상승과 함께 약간 주춤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긴 한데 부디 비트코인 존버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블런츠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을 줄 아는데 어찌 보면 한 번 더 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불페넌트가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 번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21,800달러 선까지 한번 쏴볼 수도 있겠다. 이번에 숏의 뿌리를 그냥 뽑아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슷한 분석입니다. 지금 당장 비트코인 조정 올 것 같아가지고 숏 들어가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다시 한번 뚝배기를 날리면서 21,470달러까지 올린 후에 조정 받았다가 지속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분석. 과연 조정 전에 한 방 더 쏠 것인가 아니면 조정을 받을 것인가.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은 지금 일단 일봉 200EMA 위까지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리젝션이 발생이 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200EMA랑 200MA 사이에서 축적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예측입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그런데 비트코인이 만약에 21,500달러 선 위로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25,000달러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다음 구간으로 넘어올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 다음으로 이어서 트레이더 엑소 분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 영상에서 언급이 됐었던 알레시오 마스타니 같은 경우 주봉 20일 EMA를 불장의 지표로 보고 있었죠. 이 분석가는 MA를 지표로 보고 있으면서 18,627달러 이 자리 테스트하러 비트코인이 조정받으러 내려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받고 나서 여기까지 떨어지고 나면은 한번 이 자리가 매집 자리가 될 수 있겠는데 그 후에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당장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조정은 언젠가 발생을 하게 된다. 그 자리가 어디가 될 것이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그 후에 어떤 식으로 비트코인이 움직이게 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미래의 비트코인의 행보가 갈릴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켄이라는 분석가는 분석은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대를 봐라. 지금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이 자리에서 넌 또 숏을 치고 싶냐? 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냐?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숏을 기대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 바닥을 찍은 것일까? 한 방이 분위기를 정말 크게 바꿔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다가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상승했다가 좀 더 올랐다가 조정받고 더 크게 올랐다가 그 후에 움직임이 지속되지 않겠느냐 하는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은행이 2023년도 상반기 메타버스 지점을 출범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기분 좋은 한 주가 부디 꼭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광주댓
비트코인은 광조댓 가지야 광고 좋아요 및 댓글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